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공기나 물처럼 생명 유지에 절실한 것도 없습니다. 식량은 농민들 덕분에 편히 먹죠. 일상의 편리함은 누구 덕일까요? 과학자들이 밤잠 줄이고 연구하는 덕분입니다. 그분들은 마치 독립군 같은 사명감으로 연구에 매진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키면 하려던 일도 하기 싫어지는 게 인간인데 말입니다. 자발적 즐거움은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할까를 고민하는 분들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가 혜택을 누립니다. 오늘은 미래의 과학자들을 위한 필독서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아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1959년생 돼지띠 남자로서 5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55년의 현대사를 책으로 엮어보았는데요. 냉정한 역사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끝없이 번민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로서 우리 세대가 껴안고 몸부림쳤던 현대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실을 선택했고, 또 인간의 존엄성, 어리석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또 흉측한 나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부끄러움, 자랑스러움, 분노,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제가 느낀 그 감정들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 힘은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은 역사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곧 미래입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아이들 지금 이제 방학했는데 게임기 붙잡고 있고 그러면 속상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방학 특집으로 청소년 도서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선생님 최원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과학은 놀이다를 저술한 과학교사 최원석입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과학책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EBS에서 또 작업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대학원에 다닐 때 영화를 활용한 과학 수업 방법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이 그때 EBS 프로그램 영화를 시네마 사이언스라고 그때 그 프로그램하고 일치한 소재가 잘 맞다고 해서 거기서 자문을 좀 부탁해서 이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제가 이렇게 펴보니까 일단 눈에 확 들어오고요. 감사합니다. 그림들, 각종 사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박스로 이렇게 해서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각 지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내용이 이렇게 탁 피는 순간 저부터도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물론 이 안에 있는 거 모릅니다만. 아이들이 방학 때 요런 거 한 권을 좀 이렇게 쭉 읽고 나면 뭐 다 과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과학에 관심 있는 건 아니겠지만 관심 있는 애들한테 굉장히 증폭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 조금 흥미없는 학생들 또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보통 이제 과학이라면 다들 인문 교양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에도 과학은 원래 과학자들이 하는 거다. 과학은 어려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출신으로서 100% 공감합니다. 물론 왜 인문학도 좋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과학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인간 문명 모든 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고, 물론 이제 종교 쪽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지간한 거는 한 99%는 다 과학으로 설명이 되고, 당연히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너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학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할 때, 과학자들이 연구소에서 하는 것만, 과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이제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볼 것 같으면, 이제 플라스크나 아니면 흰색, 이제 우리 실험복을 입고 연구하는 그러한 이미지만 많이 생각하고,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변에 과학과 관련 없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도, 과학을 너무 이제 우리가, 공식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연구소에서 하는 것들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생활과 이제 많이 좀 동떨어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호기심을 느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재미있게 자꾸 접할 수 있는데, 과학적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본 소양 따라와야 하는 기본 소양들이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정말 이 인문학 못지않게 과학,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천체 현상도 다 저희가 배울 때는 지구과학이라고 했는데 지구과학이나 물리화학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식이 조금 있으면 훨씬 더 대화도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꼭 상상력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과학적 지식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광고 중에 보면 이런 게 숨어 있는 1인치를 찾아라 해서 예, 이제 TV 화면 중에 예, 좀 더 예. 넓은 게 있다. 우리가 과학을 알게 되면 이제 예전에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에게 쉽게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 제가 도입했던 게 영화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당연히 영화를 대부분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예. 영화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이다라고 예. 해서 이제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제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예,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영화를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영화 자체를 볼 때는 재밌었는데 네. 과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흥미가 떨어져서 듣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졸아요? 예, 그때부터는 존다.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도 예. 그러거든요. 영화를 볼 때는 흥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흥미가 많이 반감하니까 이제 여기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이제 얼마나 잘 연결해 주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책도 그렇고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 일상생활에 접하는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다.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에 우리가 전통적인 교과서들을 보면 교과서 상황과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상황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보면 이제 뭐 설명할 때 일상의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서 항상 다 통제된 학교 내에서 실험 도구만 가지고 했던 그 상황들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이러한 일은 벌어진 것들은 당연히 과학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 일상생활의 일들은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압력 같은 것들을 설명하게 되면 이제 압정 이제 힘을 받는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통적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정으로 누르고 이제 넣는 장면을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복잡한 지하철에서 이제 하이힐 뒤축에 발등을 밟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이제 이 얘기할 때, 나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때 이제, 작두 타기의 원리도, 이제 압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일단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누르더라도 뭉퉁한 거로 누르는 거랑 뾰족한 거로 누르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힘은 같은데 압력이 이제 다르죠. 그 이제 저희는 응력이라고 하는데. 공대 나오지. 이제 단위 면적당의 힘이라서 응력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그래서 그런 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냥 밟으면 안 아픈데 하이힐에 밟히면 그토록 아플까? 간단히 해결이 되고 쉽게 더 간단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찰력이 없으면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서 있을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안 있는다고 하는데 하긴 또 마찰력이란 말을 쓰면 싫어해요. 이 책 내용 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재미있을 꼭지. 일단 영화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좀 뒤쪽에 있는 거긴 한데요. 우리가 영화의 예전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지금도 꾸준히 내고 있는 게 이제 영화 속에 과학적 내용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영화 자체를 영화 산업의 발달 자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가 어떤 식으로 등장했느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림에서 그다음에 움직이는 동영상 영화로 이제 발달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된 게 원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시인들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로부터 이미 영화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시인들의 벽화, 알타미라 벽화나 이제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들을 보면 분명히 원시인들도 소의 다리가 4개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멈춰 있을 때 보면. 그런데도 원시인들이 보면 소의 다리를 6개, 8개씩 이렇게 다리를 많이 그린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소가 움직이고 달리고 있다는 달릴 때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인들도 동영상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영화가 이제 최초의 영화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에디슨이 발명했다 아니면 리메르 형제가 이제 영화의 아버지다,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까지 어떻게 이것이 등장하게 됐을까? 왜라는 질문을 붙이게 되면 역사를 꽤나 많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계속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을 나타내고 싶어 해서 이제 드디어 완성시킨 게 영화라는 이러한 장르라는 거죠. 알타미라 동굴에 다리가 여러 개를 그린 것은 동영상을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아바타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아바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게 아바타 영화 그 당시에 이제 그 열풍처럼 이제 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망한다고 헐리우드 전문가들은 100% 망한다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뭐. 근데 이제 그 아바타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3D로 이제 아바타 영화를 봤었는데, 아바타를 영화를 볼 때 이제 참 카메론 감독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왜 인문학적 감성과 과학적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는 그 영화를 보니까 바로 와닿더라고요. 대사도 아주 철학적이에요. 이 아바타, 우리가 3D 영화가 등장한 게 거의 100년이 됐거든요. 3D라는 100년이나 됐습니까? 3D라는 기술이 100년이나 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3D 영화가 100년이나 됐다고 하면 도저히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런데도 그 이전까지는 3D가 전혀 저희들에게 뭐 와닿지도 않았고 영화로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공할 거라고는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바타는 카메론 감독이 3D로 할 수 있는 3D 영화의 장점을 최대한 집약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판도라라는 외계의 행성을 등장시키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몽환적인 느낌을 가지면서 3D 영상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영화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전개를 했거든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서 외계인이죠. 나비족이니까 외계인들 을 등장시켰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만의 얼굴이었으면 저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걸 빨리 이제 가짜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텐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외계인을 등장시키니까 이게 어색함도 많이 줄어들고 분장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건 가짜 얼굴일 경우에 그걸 빨리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외계인이나 우리 골룸처럼, 골룸 같은 경우에 거의 연기자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바타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 3D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새로운 스토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도 없었는데, 3D가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스토리, 그 다음에 배경, 모든 것을 집약시켜가지고, 카메론 감독이 절묘한 시기에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디자인들이나 그런 장면들이, 어떻게 처음에 이게 스틸을 짤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것도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책들이나 아니면 지금 요즘에 과학계에서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스팀이라고 이제 과학 교육에서 많이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게 융합 통섭 또는 스팀이라고 하는데 스팀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제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에서 이제 이제 우리가 과학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예술과도 이제 묶어서 이제 통합시켜서 이제 아이들에게 과학이
과학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학문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이런 아바타 같은 경우에 이제 훌륭한 그런 예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 이제 여기 또 다른 이제 다른 꼭지를 하나 또 소개해 주세요. 여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예. 또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애플의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팟을 이제 처음 이제 내놨을 때 그 아이팟에 이제 터치 스크린이 도입이 됐었는데 혹시 천지창조라는 그림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물체 새로운 게 있으면 만져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터치 스크린을 휴대폰에 이제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장착을 해서 그래 팔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이팟 출시하고 아이폰 출시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만져서 조작하려고 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람을 이게 그 기술 속에 사람이 있어야 역시 되는 인간을 생각해. 인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제 점점 그러한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고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진화하고 있는 기술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융합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살 때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디스플레이 얘기 말고도 이제 그 보면 스마트폰의 기술들이 꽤나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안타까운 게 아이들 이제 게임으로만 이제 쓰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스마트폰 속에도 다양한 우리가 과학적, 기술적 어떤 이런 지식이 이제 들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다양한 실용적인 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발전이 되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 처리 능력이 아폴로가 달에 갔을 때 컴퓨터보다 낫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달을 보낼 때 그걸 계산하고 하던 그 컴퓨터보다 처리 능력이 낫다라고 하니까 뭐 다 모든 게 낫진 않겠지만 처리 속도나 이런 용량 면에서는 뭐 더 낫다 그러니까 이거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폰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을 시절에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하철 잘 타고 다니시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휴가 나오고 할 때 지하철 타기 위해서 서울역 밑으로만 들어가면 길을 잊어먹는 거예요. 길 잊어먹고 워낙 복잡한 데라서. 도저히 서울 사람들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랬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켜서 제 위치 확인하고 이제 지하철역 검색만 하면 친절하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제 길 찾을 때 웬만하면 다 찾아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겁나요. 구글에서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기술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죠. 개인 정보가 보호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도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신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반지죠. 내가 누구냐? 내가 집정관의 아들이다. 반지로 팡 찍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자기가 나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 갔었을 때 내가 나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하고 지금은 뭐 이제 핸드폰 인증, 뭐 지문 인식, 뭐 칩이 나중엔 다 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사람한테? 지금 외국에 자기 몸에다가 이제 칩을 인식해서 이제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칩이나 그러니까 기술에는 항상 좋고 나쁜 양면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치매 노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항상 이제 위급한 상황에 이제 자기 신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심장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 위치가 항상 어디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쓴다면 이게 아주 이제 효과적이고 좋은 기술이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의 위치를 누군가 확인하고 추적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고. 예, 정말 끔찍한 세상. 잘 되면 독일 축구 선수들처럼 센서 달고 축구하니까 그 활동량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뭐 우승을 한다는데 좀 나쁜 사람만 없으면 이 과학이 행복한 데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한 꼭지만 더 소개를 해 주시죠. 한 꼭지를 더, 풍선. 예, 풍선. 예. 예. 우리가 풍선을 이 책이 이제, 과학을 놀이처럼 즐겁게 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 속에도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데, 풍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간단한 장난감이거든요. 누구나 또 좋아하는. 예. 이게 아이들과 집에 아직 꼬맹이들이 있으면 놀아줄 때 제일 쉽게 놀아줄 수 있는 게 풍선에 바람을 넣고 쥐고 있다가 너무 팍 하고. 그래 보통 이제 제일 간단하게 이제 풍선이 날아갈 때 이제 이 얘기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게 작용 반작용 로켓이 날아가는 작용 반작용 원리를 설명할 때 이제 보통 풍선이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풍선이 이제 풍선 속에서 그 간단한 그러한 원리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이제 풍선이라고 하는 이제 풍선을 만드는 거는 이제 고무지 않습니까? 이제 고무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 고무 천연 고무와 관련돼서도 참 아픈 이제 역사적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제국주의 시절에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고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무를 채취하는 원주민들은 착취 산업이요. 가장 큰 제일 먼저 등장한 대표적인 착취 산업 중에 하나가 고무였죠. 그런 이제 고무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굿이어 타이어. 타이어. 이제, 근데 굿이어가 이제 고무에, 가황 처리를 해서 이제 고무를 이제 효과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러한 일을 하긴 했는데, 굿이어는, 이 타이어 회사를 세워서 돈 많이 벌고 평생 잘 살지는 못하고요. 회사는, 이제 굿이어의 업적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무가, 우리 생활 주변에 사실 우리 일상 주변에 보면 고무가 거의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다양하게 많이 이제 고무가 쓰이고 있는데 고무 중에는 보면 재미있는 고무도 있습니다. 실리콘 고무. 우리가 보통 실리콘 하면 수술 많이 떠올리시죠? 코에. 우리 화장실에 또 실리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원래 실리콘이라는 실리카겔, 실리콘이라는 것들 모두 다 이제 석영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어떤 곳에서는 유리 성분에 들어가는 규소인데요. 유리 만드는 곳, 반도체,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고무 만드는 곳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딱 불면 처음에만 조금 힘들고 나머지는 일단 한번 늘어나면 탄성을 일부 잊어버리니까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풍선도 처음에 한번 버텨보는 건가 보네요. 풍선도. 튕겨보는 건가요? 까칠한데요. 그러면 풍선은 여성 명사인가 봐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선이 여성 명사인지. 이게 책이 제법 두께도 있지만 6부로 나눠져서 이렇게 예술감, 창의력, 협동심, 모험심, 상상력, 호기심.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 칼라로 사진, 각종 이 박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어른들이 보도 충분히 재밌고 이거 보면 그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엄마 아빠가 폼을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쫙 이렇게 한번 해서. 뭐 레고놀이 하다가 레고 속에 이런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요. 방학 때 같이 한번 부모와
우리 학생들이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책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문과 이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이제 편의주의에서 시작되는 거죠. 문과생은 과학을 모르고 이과생은 인문학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두뇌가 이과 문과로 나눠져 있을까요? 수리에 밝은 사람이 있고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이분법으로 가를 수 있는 성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현상들을 과학적 근거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어린이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과학적 지식, 상식이 필요한 이유죠. 물론 상상력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른인데 새삼 과학 공부를 하겠느냐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 머리 아픈 물리화학을 그걸 다시 해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선물한다면 더 크고 다양한 호기심의 세계로 나가지 않을까요? 어른이 가지는 의문이란 골치 아픔, 이런 말의 다른 뜻으로 통용이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호기심이란 즐거움, 재미, 장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감정입니다. 방학인데 게임만 하는 녀석들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아이가 물어볼 때 마치 과학 선생님처럼 자세하게 설명할 자신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함께 읽어도 좋을 책 과학은 놀이다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